하면서 이렇게 하는 곳이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얘기 많으니까 넘어가. 이걸로 30분이 갔어요. 자, 그러면 네, 다음 거. 학습에 관한 부모님의 역할. 이건 한진철 쌤이 좀 주도해서 네. 주도권 토론 이어주시죠. 아니, 어머니들 약간 궁금하신 것들 있으시면 지금 채팅창에 그냥 바로바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정리하면서 얘기 드릴 거예요. 네, 계속 메모하고 있으니까 혹시 질문 있으시면 계속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너무 이제 안 좋은 분위기에서 네, 너무 혼나셨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한 말씀을 드릴 건데, 말씀 전에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기들을 키우고 있는 입장이고요. 대한민국에서 교육의 1번지 아닙니까? 저희 동네가.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저희가 지금 계속 드리는 말씀들을 어머님들도 분명히 모르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뭐 물리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상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이 지역에서 아이들을 이렇게까지 키우고 계신 어머님들, 뭐 저는 이제 육아에서는 굉장히 이제 후배 입장에서는 너무 존경스러워요. 그러니까 아이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면서도 어, 나라면 이 아이에게 어떠한 대처를 지금 해야 할까? 내가 엄마라면, 내가 아빠라면 이 아이에게 뭐가 가장 필요할까라는 고민을 이성민 원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SM 에듀의 실장님들과 많은 선생님들은 그냥 계속 고민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계속 시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수업의 방향 선택을 하실 텐데, 올바른 방향으로 아이가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끊임없이 모색하는 네, 그런 파트너다라는 말씀을 네, 드리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학습에 관한 학원과 부모님의 역할이라는 제목입니다. 네, 제가 이제 설명회 때도 이제 가끔 쓰는 애니메이션인데 한번 보시면 자, 이게 담벼락이에요. 이제 저 대수라고 하는 수학의 한 분야의 담벼락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이 담벼락을 넘어야 돼요. 어, 조금 과격한 방법도 있습니다. 그죠? 부셔버리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림은요. 아이가 이 담벼락이 작아진 게 아니고요. 아이가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스스로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 줄 것이냐라는 이야기고요. 자, 이 다음 그림은 이제 아이를 안아서 그 담벼락 너머의 세상을 보여주는 그림. 자, 요거는 위에서 아이를 잡아서 끌어주는 그림인 겁니다. 첫 번째 그림하고 좀 달라요. 그죠? 안아주는 것과 위에서 끌어주는 그림. 자, 마지막 그림은 계단이 있네요. 아이가 스스로 계단을 밟아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일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어머님들께 지금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뭔지 혹시 한번 예측을 해보시겠어요? 이 그림을 제가 계단 그림을 마지막에 놨다고 해서 어머니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자, 첫 번째 그림부터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 과격하게 부신다든지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지 않습니까? 저희는 아이들 키우고 교육을 하는 입장이고요. 어머님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뭔가 도움을 줘야 되는데요. 이 첫 번째 학습법,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림이 모두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학습법은 아이에게 그 담 너머의 세상을 한번 보여주자라는 취지의 학습 방법입니다. 이게 바로 미리 한번 경험해보게 하는 저희가 선행학습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죠. 한번 보면서 아이는 자신감이 생길 거고요. 사실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경험을 하고 있는 학습 방법이에요. 자, 근데 이 그림에서는 실제로 어, 아이의 의지가 사실 그렇게 중요한 상황은 아닙니다. 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아이를 안고 밖에를 한번 봐라고 해서 올려주는 거죠. 자, 대신 좀 수반이 돼야 하는 게 아이를 안고 있는 사람의 힘이에요. 버텨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행학습을 시킬 때는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아이가 그 수업을 경험하면서 그 수업에서 녹아들어서 어떤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 걸 기대하는 것보다는 아이를 안고 있는 이게 뭐 학생이 될 수도 있고 어머님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선생님이 될 수도 있겠죠. 상당히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아이를 관리해야 하고. 자,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는 아이를 직접적으로 위에서 한번 끌어주는 상황이에요. 자, 이거는 제가 어디에 비유를 했냐면, 선생님의 수업과 강의에 대한 걸로 좀 비유를 하고 싶어요. 당연히 위쪽에서 아이를 끌어주는 사람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 아이가 밑에서 손만 내민다고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가 올라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아이도 팔에 힘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아이가 뭐 발을 벽에다가 이렇게 디디면서 올라가는 어떤 요령도 필요할 거고요. 실제로 아이가 이제 뭐 올라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담벼락 위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수업에 참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위태 한 거예요. 왜냐하면 위에 기다려주는 사람도 없죠. 아이가 적응을 못하면 스스로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위에서 끌어주는 형태의 이 그림은 적극적으로 아이를 이끌어줄 수 있는 수업, 그 다음에 개념에 대한 설명, 네, 이런 것들로 비유를 해 학습 방법이라고 보여드린 거고요. 뭐 세 번째는 이제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실 겁니다. 그죠?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가는 형태로 아이가 담벼락을 넘어갈 수 있게 해주자. 근데 뭐 요 계단들은 그 각각의 구성 요소를 저는 뭐 대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당연히 아주 탄탄한 계단이라고 하는 건 이 연산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도 수업을 하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연산이 잘 안 되는데 열심히 공부를 하려는 친구들을 보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연산이라는 게 사실 저희가 어릴 때부터 어떤 뭐 학습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것보다 사실 조금 빠르게 연산들을 쭉쭉쭉쭉 하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확실하게 공부를 하려고 하는 순간에 굉장한 걸음이 된다라는 걸 뭐 저도 현장에서 계속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아이들도 네, 연산에 대한 만큼은 꼭 시키려고. 그리고 이제 이 연산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이제 조금 후반에도 저희 수업과 관련 지어서 네, 어떻게 훈련을 시키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근데 이 단계를 밟아간다는 게 수준에 맞는 원장님이 계속 얘기하셨죠. 그 교재랑 수업, 그 다음에 차근차근 밟아가는 커리 이런 것들이 특히 이 대수 수업에서는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지 어머님들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사실 기하보다는 약간 대수 쪽의 선행학습을 우선하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상당히 다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한 단계 한 단계 2-1에서 3-1 배우고 또 기하 수업 과정을 끝까지 다 경험하지 중등 과정을 다 마치지도 않았는데 고등 과정을 선행하는 친구들도 뭐 주변에 상당히 많이 찾아볼 수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어쨌든 아까 얘기하신 뭐 그런 2-2까지 했는데 수학상을 공부한다는 네, 그런 단계를 뛰어넘으면서 대수 공부를 하는 건 상당히 위험하고 네, 제가 세 번째 강조하고 싶은 단계별로 밟아서 차근차근 진행하자. 네, 어쨌든 제가 이런 학습 방법들이 아이가 처한 상황, 그다음에 개인의 능력 그런 것들에 따라서 어떤 수업 방식을 더 강조해야 하냐라는 건 개인들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어떤 친구는 좀 흡수력이 좋기 때문에 선행학습으로 조금 더 끌어줘야 할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친구는 아직까지 조금 기본적인 연산부터 시계 구조나 논리적인 풀이가 좀 부족하다면 조금 쉬운 과정부터 탄탄하게 다진 다음에 그 다음에 단계별 학습을 거쳐서 선행을 한다든지 선생님의 수업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다 다를 겁니다. 아이들마다. 네, 그런데 이 대수 수업을 진행할 때 이 세 가지 방법을 적절하게 섞어서 진행을 해야 한다라는 걸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은 이제 수업을 저희가 진행하면서 아이들에게 어떤 네, 프로그램을 혹시 적용하고 있는지 네,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어머니들 질문도 올려주고 계신 거 저희 계속 제가 보고 있고요. 저희
이거 정리해서 얘기 드릴 부분이랑 중간에 또 약간 훈훈한 얘기 같은 건 중간에 또 소개하고, 이 얘기는 소개하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아이의 연산이랑 뭐랑, 네, 이거 여기 아이디를 직접 읽긴 좀 그래서 학생 이름 같아서 이재땡 어머님, 네, 그거는 좀 후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우땡땡 어머님, 일단은 네, 되게 훈훈하네요. 학원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학원 선생님과 부모님이 같은 어떤 가치관, 교육에 대한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하는데 저희와 매우 많이 공감을 하고 있다. 감사하다 얘기 드렸고요. 주셨네요. 네, 약간 이게 그런 느낌이네요. 약간 그 별풍선을 받은 느낌이라고 이해되세요? 그 유튜브나 그런 데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되게 감사하네요. 네. 네, 일단 저는 무엇이 됐든 사실 이게 이렇게 진정성 있게 어떻게 해보려는 약간 그런 노력들이 되게 힘듭니다. 힘들고 황당하게도 저희가 소수예요. 대부분 그냥 보여주기식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 학부모들이 원하는 그냥 그 수요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좀 힘들고 힘들더라도 또 올바른 어떤 학습이 진짜 아이가 학습하는 방법, 아이를 잡아가는 방법 쪽으로 계속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 실장님이 얘기를 해요. 왜 부모도 안 하는 걱정을 우리가 하느냐, 그 아이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근데 그래도 그렇게 우리 끌고 가자. 힘들더라도. 네. 어머니들이 응원 계속 해주시고요. 계속 굳건하게 계속 이렇게 가겠습니다. 참 좋은 학원 아닌가요? 네, 여기 뭐 거의 상조에 대 국가에서. 네. 네. 자, 네, 그럼 다음 내용을 진행해 볼게요. 네, 지금 여기 이제 화면은요, 제가 저희 SM에듀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대수 수업을 진행할 때에 이런 부분을 진행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산을 기본 과정 수업의 경우에 아이들이 정규 수업의 진도보다 조금 앞서서 그 정규 수업에서 배우게 될 내용의 연산을 최소 한 2주 정도의 텀을 두고요. 조금 앞서서 연산을 먼저 해보는 겁니다. 자, 저희가 이제 눈땡땡이나 뭐 빨간땡 뭐 이런 학습지들 있잖아요. 어릴 때 연산을 하고 그 연산을 이미 다 배운 상태에서 정규 수업을 듣는 아이들이 이제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도 수업 전에 선행학습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 선행보다 조금 더 빠르게 아이가 연산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방법은 포인트 영상이라고 해서요. 아이가 원리나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배우는 건 아닙니다. 대신 연산을 어떻게 진행하는 건지에 대한 간단한 기초적인 영상을 찍어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그래서 그 영상을 전송을 해드리면 아이가 그 영상을 보고요. 그거에 관련된 연산지를 몇 페이지 정도를 연산을 해보고 자, 대신 그 내용은 2주 후에 정규 수업에서 진도를 나가게 될 내용입니다. 근데 아이들은 이미 간단간단한 연산을 경험을 하고 수업을 듣기 때문에 훨씬 더 익숙하고 자연스럽게 그 개념을 흡수할 수 있어요. 자, 과거에 아이가 학습지로 연산을 했던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연산을 짚으면서 아이들이 기본 개념 설명을 듣고 선생님의 강의를 접하면 훨씬 더 완성도가 높아지겠죠. 어머님분의 한번 약간 질문이기도 하고 여기서 중요한 게 저는 이게 이렇게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그럼 SM에도 다니면 연산 같은 거 따로 안 하고 여기서만 끄는 대로만 해도 되겠구나. 저는 이 포인트 영상과 이 연산에 대한 부분은 최소한적인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냐면 이것만 따라오면 연산 다 됩니다가 아니고 사실 이거는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다음 수업을 따라오기 위한 최소한적인 이 정도를 보고 와야 편안하게 아이가 이제 따라올 수 있다라는 정도인 거고 저는 가능하다면 집에서 별도의 연산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질문을 던져주셨어요. 뭐 집에서 그냥 따로 연산 문제집들이 많은데 요즘에 사서 할지 아니면은 어떤 뭐 구땡, 빨땡, 빨땡 또 뭐 있죠? 뭐 그런 것들을 눈땡, 네 그런 것들을 할지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저는 조건 헬스장과 똑같은 얘기 같아요. 헬스장 끊어놓고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지치고 자꾸 이렇게 혼자 이렇게 뭐 이렇게 자꾸 안 가게 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하지만 뭐 PT라도 끊어놓거나 뭐 하면 누가 조금씩 계속 끌어주면 조금 더 그게 더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고 그래요. 끌어주는 게 엄청난 게 아니어도 좋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아이가 막 상황이 괜찮다면 어머님이 그 역할을 다 해주긴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잠시 의지가 차올랐어도. 그래서 약간의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해서 체크하고 뭐하고 학생과 약속을 잡아보는 그 정도로라도 약간의 별도의 연산을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더 아이들한테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포인트 영상이랑 뭐 이런 연산 프로그램으로 아이한테 좀 자극을 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또 온전히 이 포인트 영상이라는 게 또 다른 편의 의미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에게 연산을 할 때 당연히 속도도 중요하고요. 정확성도 중요합니다. 대신 연산을 잘하는 사람이 하는 연산을 자꾸 흉내내야 된다고 좀 많이 강조해요. 그러니까 제가 포인트 영상으로 찍어서 아이들에게 전송하는 게 아주 기초적인 문제를 다루는 거지만 이 연산을 이렇게 하는 거야라는 설명을 한번 봐야 아이들이 그걸 따라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선행을 한 뒤에 이 연산이 이렇게 하는 게 효과적이네라는 거를 스스로 깨우치는 것도 물론 뭐 학습에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 연산을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네, 저 사람은 저렇게 하네라는 거를 본 뒤에 아이들이 그걸 계속 흉내내면 어느 순간 자기 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영상의 의미가 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네, 그걸 좀 강조를 드리는 거고. 자,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SM에서 대수 수업을 하는 경우에 이제 학생을 관리하는 페이지들을 몇 개 실어봤어요. 자, 요 첫 번째 사진은 저희가 이제 관리하는 구글 시트예요. 이게 수업을 이제 진행하게 되면 학부모님과 그 수업을 진행하는 선생님, 그 다음에 학생이 다 같이 볼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그날 그날의 진도와 그 다음에 테스트 보는 내용, 과제, 그다음에 어느 정도 과제를 진행했는지, 뭐 다음 과정이 뭔지, 네,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기록되는 페이지, 강의 계획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알림장이랑 좀 섞여 있는 개념인 거죠. 자, 두 번째 페이지는 이제 아이들이 테스트 본 성적을 기록하고, 네, 혹시 좀 관리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친구들에 대한 코멘트를 쭉 적어서 어머님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거고요. 자, 세 번째 페이지는 저희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영상들을 이제 꾸준하게 계속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좀 부족한 단원이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내용이나 그런 수업 영상들을 제공함으로써 네, 좀 추가적인 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관리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뭐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예를 들면 수업을 진행하는 아이들이 전부 다 출석을 했어요. 네, 전부 다 출석을 했는데 아이들이 오늘 수업을 좀 촬영해서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부등식의 활용 파트 이제 일품의 좀 어려운 문제들을 푸는 거였는데 아이들이 과제를 하면서 많이 힘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 힘으로 푼 문제들이 많지 않아서 제가 풀이하는 영상을 이제 풀로 촬영을 해서 아이들에게 이제 제공을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뭔가 아이들에게 도움되는 방식으로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하려고 네, 마음을 열고 네,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재적소에 필요해요. 아이가 이제 좀 부족한 단원을 다음 과정에 그걸 공부할 때 열심히 하자라는 방법은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뭔가가 부족하다면 그거를 채울 수 있는 형태의 뭔가가 있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좀 시간도 제한이 있고 뭐 선생님 입장에서는 다음 수업도 있고요. 아이도 스케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예, 한 가지 대안으로 그러면 그 내용을 설명했던 영상을 제공하자라는 차원에서 시작해 본 거고요. 자, 그리고 다음 수업은 이제 저희가 SM에듀에서 이제 정규 프로그램도 있지만 이게 맞춤 수업이라고 해서 개인별로 학생들이 지금 처한 상황에 맞는 교재, 과정, 속도 이런 것들을 측정해서 네, 수업을 진행하는 맞춤 수업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까 그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교류하고 채점도
네, 학부모님과 같이 네, 이렇게 협심해서 진행하는 네, 토론 맞춤 수업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다들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경험하신 분들도 있고. 뭐 맞춤 수업은 저희는 맞춤 수업을 잘하는 학원입니다. 잘하고 그래도 진정성 있게 하려고 이렇게 엄청 뭐 많은 애들을 넣거나 하기보다는 아이들이 정말 할 수 있는 과정들 맞춤 수업으로 그런 어머니들이 있거든요. 우리 아이 A급 A 스텝 좀 쭉 다 해달라고. 근데 아이가 어느 정도 풀 수 있고 이렇게 하는 형태가 아니고 모든 걸 다 설명해 주세요. 뭐 그런 거를 하진 않습니다. 하진 않고 정말 아이한테 맞는 과정이고 그런 걸 저희가 이끌어주고 끌어갈 수 있고 그런 정도의 수업들, 맞춤은 저희 이제 정규 과정이든 어떤 걸 수업 진행하면서 추가적으로 더 학습적인 관리를 더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하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어떤 거는 끌어가기도 하고 어떤 제가 건 복습하기도 하고. 최근에 한 생각인데, 이 맞춤 수업 중에 혹시 아이에게 부족한 어떤 습관적인 부분이나, 그러니까 이게 학습 과정이 아니더라도요. 그러니까 뭐 3-1 A급에 있는 A 스텝을 풀고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뭐 이런 수업일 수도 있는데, 우리 아이가 연산을 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학기별로 필요한 개념들을 알고 있는데 그거를 적절하게 문제를 풀 때 적용하면서 하고 있는지라든지 어떤 특정한 목표를 딱 갖고 맞춤 수업에 참여를 시키는 것도 굉장한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최근에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욕심이 아니라 어떤 좀 특정한 거, 자세를 좀 잡아주세요. 글씨도 훈련을 좀 시키고 싶고요. 뭐 뭐 이런 예를 글씨만을 위한 들면 건 아니더라도 그 부분은 복합적으로 계속 잡아가야 되겠죠. 더 아이를 옆에서 더 보게 될 또 추가적인 시간